몸은 내가 살린다 을지 닥터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2024년 1월에 저희 병원에서 경기 북부 최초로 전립선암센터가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연령층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제 발병률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립선암에 대해서 궁금하신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립선암센터장님이신 곽진성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궁금한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진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전립선암의 진단은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전립선암 조직 검사는 어떤 경우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건가요? 그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다른 암과 달리 영상 검사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 병리학적으로 전립선암 세포를 봐서 확진하게 됩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는 크게 피 검사인 PSA 수치가 높거나 직장 수지 검사라고 직장을 통해 전립선을 만져봤을 때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 또는 전립선 초음파를 봤을 때 저음형 병변이, 즉 결절이 의심되는 경우,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PSA 수치가 높아서 환자분들께서 내원하여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전립선암 수치, PSA 수치가 얼마 이상이어야지 이제 조직 검사가 시행되게 되는 건가요? PSA 수치는 연령이나 전립선 용적에 따라서 정상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 3나노그램 per ml 이상일 경우에 전립선암을 감별하기 위해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전립선암 수치, PSA 수치가 이제 3나노그램 per ml 이상으로 진단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환자분이 이제 전립선암 센터를 이제 내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순서로 이제 조직 검사라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선 요로 감염을 감별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 그리고 PSA 수치를 다시 한번 재검해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초음파를 봐서 전립선 용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 안에 결절이 의심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검사를 일반적으로 시행하게 되고요. 요로 감염이 없고 PSA 수치가 여전히 높을 때 전립선 조직 검사 스케줄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안에 전립선암이 밤톨이 있으면 그 안에 암이 이렇게 박혀 있는 양상으로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할 때 크게 12군데 조직 검사를 균등하게 하는데, 그 외에도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부분은 타겟 조직 검사, 즉 조준 조직 검사라고 해서 암이 의심되는 부분은 두세 군데 더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수술 전에 MRI를 시행해서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부위를 알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암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검사를 위해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검사들을 대개의 경우 당일에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몇 번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1박 2일 내에 전립선 조직 검사를 완료하고 일주일 내에 전립선암 여부를 확진할 수 있게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 조직 검사 결과가 암 세포하고 정상 세포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인지,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그 암도 아닌데 왜 계속 병원에 오느냐, 이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 결과는 전립선 암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암이 아닌 정상세포, 대개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진단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 조직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이 병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전립선암으로 우리가 확진을 하려면 병리학적으로, 즉 현미경화에서 어떤 요건들이 갖춰졌을 때 전립선암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요건에는 못 미치지만 정상세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병변들을 전암성 병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PSH를 3개월마다 아주 면밀하게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립선 조직 검사가 밤톨만한 조직 검사에 수십 군데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대개 12군데에서 14군데 정도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의 위치나 시술하는 숫자의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암이 있더라도 20% 내외는 암을 놓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전암성 병변이 있는 경우, 임상적으로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석 달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PSH를 재검해서 주기적 추적 관찰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전암성 병변은 이제 암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제 전암성 병변에는 이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전암성 병변은 암이라고 진단하기 요건은 못 미치지만 그런 고등급 전립선 내 상피 종물 그리고 비전형적인 작은 샘 증식증, 약자로 아삽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병변이 대개 암의 전구 병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암성 병변들이 12군데에서 14군데 조직 검사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그 주변 부위로 암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 검사를 해서 PSH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은 반드시 조직 검사를 재검해서 암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될 때 이제 마취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혹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국소 마취로 충분한 건지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지 마취 방법은 숫자에 따라 다양한데요. 진통제 주사와 진통제 젤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항문에 주입하고 하는 방법에서부터 전신 마취까지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초음파를 보면서 전립선 기저부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부위에 직접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는 국소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걸 한 다음에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통증이 거의 없이 국소 마취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신 마취부터 이제 국소 마취까지 다 가능은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는 국소적인 방법을 시행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 이제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돼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 혹시 암의 일부분만 이렇게 파내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절제가 되는 건지 그 수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암은 이 밤톨 또는 호도할 만한 장기 안에 암이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 있는 양상으로 있습니다. 미국 데이터를 보면 약 2.5군데에서 3군데 정도 암이 흩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전립선암에 수술한다고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고기만 어떻게 파내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머릿속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이라고 바로 전립선 위에 정낭이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우리가 남성분들 사정했을 때 나오는 그 액의 대부분은 전립선하고 정낭액입니다. 그래서 전립선과 정낭을 제거하고 방광 경부하고 요도를 다시 문합, 꼬매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게 표준 치료입니다. 이런 수술 방법을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제 수술 방법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전립선암 수술에는 크게 이제 개복 수술이 있고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최소 침습 수술 중에서도 이제 비뇨의학과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 수술이 많이 접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에 있어서 이제 로봇 수술의 이제 장점이라든지 유용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전립선암 수술은 개복 수술로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다 로봇 수술로 대체됐습니다. 이유는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이 골반강이 있으면 가장 깊숙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전립선 암 수술하는데 크게 3가지 목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암 수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암의 완벽 제거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른 암과 달리 기능적 측면이 또한 중요합니다.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방광 밑에 있어서 내요도 괄약근의 역할로서 요실금을 우리가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전립선암 수술을 하게 되면 전립선이 적출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요도 괄약근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실금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전립선의 모양을 밤톨로 설명하는데 이 밤톨의 꼭지 있지 않습니까? 이를 전립선의 첨부라고 하는데 이 요실금을 최소화하는데 밤톨의 꼭지에 해당한 첨부 부분의 요도 괄약근의 길이를 가장 길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전립선이 골반에 굉장히 깊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복 수술의 경우에는 그 시야가 보이질 않지만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그 바로 요도 앞에서 확대된 시야에서 요도를 가장 길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요실금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전립선 주변에 신경혈관 다발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는데 그런 신경혈관 다발이 전립선을 적출하는 과정에 불가항력적으로 다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수술 뒤에 발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혈관 다발을 살리는 데에서 있어서도 확대된 시야에서 수술할 수 있는 로봇 수술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개복 수술보다는 로봇 수술 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저희들도 로봇 수술이 워낙 장점이 많기 때문에 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립선의 위치 특성상 이제 깊은 골반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암종에 대한 이제 절제 측면하고 이제 기능적인 보존 측면에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립선암 센터장 박진성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전립선암에 대해서 진단부터 수술적인 치료 부분까지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전립선암이 초기에는 무증상입니다.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전립선암의 어떤 확진을 위한 조직 검사가 굉장히 번거롭지 않을까, 그리고 검사가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전립선암이 임상적으로 거의 확실한 환자분들인데도 심지어는 스케줄까지 잡았다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 몇 년 뒤에 그런 경우 반드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조직 검사가 그렇게 번거롭지 않게 비교적 저희 병원 같은 경우 1박 2일 내 빠르게 검사를 해서 일주 내에 확진할 수 있고, 그리고 조직 검사 자체도 국소마취하에서 국소신경 차단 수리라는 방법으로 굉장히 통증 없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전립선암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로봇 수술 경우에는 굉장히 합병증 낮게, 그리고 통증도 거의 없이 술 다음 날부터 바로 물 드시고 걸어 다니실 수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 환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